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는 거 오늘 끝나고 제가 삼겹살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삼겹살을 바라지 않아. 왜냐면 다들 지금 졸리거든. 하지만 꾸역꾸역 먹여서 보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빙의 됐다. 그럼 제가 무료로 빙의고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직원 복지가 상당히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안심하고 마지막 촬영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살 남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근래에 이상한 일을 좀 겪었고요. 제 이야기를 제보하면서 또 궁금한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하준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항상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곤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다니던 PC방에는 총 3명의 알바생이 있었는데 아침 알바, 오후 알바, 새벽 알바 이렇게 알바생들이 나뉘어서 일을 했고 여자분이 아침, 오후 알바는 다 여자분들이었고 새벽 알바는 남자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보통은 오후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말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여자 알바분을 자주 보곤 했었는데 그분이 좀 많이 이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하준님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호감 표시를 했었고 그분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시다가 하준님이 20살이 되던 1월 1일에 고백을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둘은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 20살 뭐가 있죠? 군대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준님이 군대를 가야만 했고 여자친구가 혹시나 다른 남자를 만나진 않을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진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하준님이 군대에 갔을 때도 정말 연락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편지도 엄청 많이 보냈었대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그 정성이 통한 건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줬고 제대 후에 열심히 취준까지 해가지고 하준님이 직장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돈도 모으고 직장도 이제 점점 안정적이게 되면은 결혼도 이 사람이랑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그냥 열심히 사셨대요. 하지만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한 줄만 알았던 나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내가 군대 시절에 그 기간 동안 다른 남자들과 만나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남자들과 그냥 뭐 한두 번 만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사이로 다들 갔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게 우연히 여자친구의 뭐 예전 폰이나 그런 걸 봤었대요. 그래서 하준님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믿음이 다 깨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진짜 믿었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마음을 잡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때는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보다. 이제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봐도 여자친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때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그럼 그때 거짓말하고 걔네들을 만났겠지?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이거를 알고 좀 힘들어 했었고 두 사람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하준 씨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여자친구도 이제 다시 붙잡기도 어렵고 또 다 이해한다면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이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됐었대요. 하준님은 당시에 여자친구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연락을 해볼까? 다시 옛날처럼 지내볼까? 라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려고 했었대요. 막 술 마시거나 이럴 때면은. 근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친구가 SNS도 다 끊고 휴대폰 번호도 아예 바꿔버렸대. 그리고 심지어 이사까지 해버려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아는 친구라든지 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그 지인들도 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요즘 우리한테도 연락 없어. 번호 바꿔가지고 새 연락처 모르는데? 라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 역시도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대요. 그렇게 2년 정도 하준 씨가 엄청나게 그 잊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2년이 지날 쯤에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이도 낳고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정말 알콩달콩 잘 살게 되었대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미 옛날 일이잖아. 10년 전에 헤어졌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갔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한 거의 한 8, 9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는 요 근래에 하준님의 꿈에 뜬금없이 전 여자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환청처럼 하준아 어쩌고저쩌고 하준아 뭐라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꿈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뭐야 혹시 막 결혼 생활이 좀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립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혀 아닌 게 거의 악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여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막 째려본다든지 얼굴 표정이 굳어있다든지 그래서 거의 가위 눌리는 듯한 그런 악몽으로 자꾸 꿈을 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악몽에 놀라서 새벽에 깨잖아? 그러면은 누워있던 그 시야에 천장에 벽에 뭔가 흐물거리는 검은 형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종종 보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와이프가 가위에 눌리는 이분이 악몽에 시달리고 나면은 와이프가 곤히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위에 눌리고 있었던 이런 상황까지 됐었대요. 결국 부부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점집을 찾아가 보자 라고 했지만 이게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처음으로 점집을 찾아가는 거고 이분들이 성향이 좀 T이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집에 가서 이거를 무당이 먼저 보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부부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걸 절대 먼저 얘기하지 말자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뭐 이제 전국에 또 유명한 무당 어디 후기 올라오는 무당 뭐 점사비는 얼마인지 그런 걸 거의 서치하는 거의 자료조사하는 것처럼 분석을 조금 한 다음에 괜찮은 데를 몇 군데를 가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점집들은 이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들만 그래서 그냥 이게 중요하지 않나 보다 라고 포기하려던 때에 가족들끼리 지방으로 놀러를 갔다가 어떤 허름한 점집을 부부가 같이 보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미 몇 군데 점집을 다녔던 터라서 이분들이 그냥 또 돈 낭비하니까 그냥 보지 말자 여행이나 집중하자 라고 했지만 문제는 여행을 갔던 날 그날 밤에도 악몽을 꾼다든지 환청에 시달렸던 터라서 두 사람은 뭔가 우리 눈에 저 점집이 보인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집을 두 사람이 함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운명이었던 건지 거기 무당분은 두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있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를 얘기를 하셨대요. 다행히도 혹시 환청 같은 거는 들리지 않냐 라고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하준 씨가 진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환청도 좀 들린다 라고 했는데 사실 바로 옆에 와이프가 있어서 그 여자가 자기 전 여자친구란 얘기를 못했대. 그리고 와이프도 왜 막 가위 눌리고 했었잖아. 그때도 전 여자친구란 얘기는 못하고 옛날에 친구였다 라는 얘기만 사실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분은 근데 아무리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붙는 거는 예산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계속해서 당신들을 째려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구술해서 이거는 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하준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여자가요. 그 꿈에 나오는 여자가요. 사실 제 전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어요. 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었대요. 그러면서 하준 씨가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뭐 최근에 사귀었던 사람도 아니고 저 결혼한 지도 꽤 됐고 10년 전에 진짜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다. 아무런 감정도 안 남아있다. 그랬더니 그 무당분은 혹시 그 여자친구가 죽었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준 씨는 10년 전에 연락이 끊겨서 전혀 모른다라고 했고 어쨌든 무당은 이 사람을 떼어내는 구술을 해야 된다면서 구슬 권했고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두 사람은 가족들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하준 씨가 전 여자친구의 근황을 좀 찾아보려고 정말 주변에 수소문하고 다 찾아봤는데 아예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이분이 흥신소에 문의까지 해볼 정도로, 흥신소에서 이거 찾아줄 수 있냐? 라고 문의까지 해볼 정도로 진짜 너무 간절했고, 지인 중에 경찰이라도 있으면은 이러면 안 되지만 좀 문의라도 해보고 싶다, 경찰이 있으면 좀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분이 너무 간절했대요. 왜냐면은 그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악몽과 가위와 환청에 시달리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닫았지만 예전에 오래전에 SNS에서 비공개로 돼 있었던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찾아내가지고, 항상 여자친구가 프사로 해놓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캡처를 해서 구글에다가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어떤 계정이 딱 나오더래. 그 사진이 올라가 있는 어떤 SNS 계정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진짜 오래 시간이 걸렸잖아, 찾는데. 엄청 간절했잖아. 그래서 와, 드디어 찾았다 해갖고 그 SNS를 들어갔더니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업로드된 사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사진이 끊겨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가장 최근에 올렸던 사진을 눌러봤더니 댓글이 17개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잘 지내, 고통 없는 곳에 가서 행복해 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진짜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날짜를 보아하니 하준님이 꿈에 시달리고 와이프가 가위에 눌리던 때랑 묘하게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구술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도 구술하기로 했지만 하준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전 여자친구와 바람 문제로 헤어진 건 맞지만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인정을 했대요. 그래, 우리 진짜 힘들다, 더 이상. 그러고 사과까지 하고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원한을 가질 일이 없었는데도 왜 자기한테 이렇게 붙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무당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여자가 그 이후로 인연이 닿는 남자가 너밖에 없었고, 귀신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준 씨가 여전히 내 남자고 하준 씨 옆에 있는 와이프가 새로운 여자다 보니까 미워서 같이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구술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 정신없던 구술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환청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계신데요. 이분이 제 채널에서 그 수살기 영상을 보시고, 귀신은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상이 아니라면은 이 귀신이 막 물귀신처럼 마음대로 붙고 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자신을 이해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랑은 내가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붙을 수 있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10년이나 됐는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분 사연이 제가 어제 했던 굿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내가 좀 놀랬거든. 그치? 왜냐면은 어제 제가 사자빙의로 돌아가신 분 진호기를 해드렸거든요, 천도제를.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사자빙의 돼서. 근데 친구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여자분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여자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녀분이 있으셔. 이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근데 자녀가 너무 우울해 보여가지고 자녀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고 그 여자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자녀랑 전혀 다른 외딴 어떤 젊은 남자가 순간 확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딱 이 단어 3가지 얘기했어요. 젊은 남자 사고, 최근에?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이분이 이혼을 하시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진짜 반년도 채 안 됐어요. 반년도 채 안 됐는데 돌아가셨던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내가 젊은 남자 사고라고 했잖아, 10살 연하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진짜 젊은 남자. 그리고 거의 사고처럼 돌아가셨어. 약간 타살 비슷하게.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잠드셨는데 다음날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됐어. 그 가족들도 이분들도 주변 지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술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죽어서 발견되지? 할 정도로 네, 그 젊은 남자 사고 최근에 내가 이 소리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어제 고소를 하셨거든요. 어제 이제 남자친구분이셔가지고 근데 봐, 왜 이 사연과 비슷하냐면은 남자친구잖아. 근데 내가 딱 봤잖아. 이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싹 지나갔었거든. 근데 이 여자분도 물론 남자친구를 잃은 상실감에 우울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집의 자녀분이 돌아가신 남자친구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이게 혹시라도 또 자녀가 볼 수도 있고 해서. 근데 되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자면 거의 E급이야. 이 자녀분이, 이 친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녀는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것도 몰라. 아예. 이해되죠? 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녀분이 갑자기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비기가 돼서 얘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녀가 스스로. 근데 그 남자분도 그랬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나 얘 아닌데 얘 이따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 보고 되게 내가 어제 했던 굿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조금은 신기하긴 하다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막 지금 얘기가 좀 짬뽕돼서 들릴 수는 있는데 저도 지금 좀 사연도 갔다가, 왜냐면 지금 굿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바로 어제 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어제 굿하셨던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친구의 자녀분이 갑자기 그런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얘 죽을 거야 곧이라고 예언 비슷하게 했는데, 돌아가신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를 얘 곧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야. 근데 이분과 이 자녀는 이분의 존재라든지 이걸 아예 몰라.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사자 빙의로 돌아가신 분을 천도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반 천도제랑은 달라요. 그래서 어제 되게 힘들었거든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질문하신 게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올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구나. 방금 그분도 그러셨잖아. 가족이 아니잖아. 근데 남녀인데 보였잖아. 전 보다가 남자분이.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얘기했다시피 왜 옛날 어른들이 남자 잘 만나라 여자 잘 만나라는 게 단순히가 좋은 남자 만나라 좋은 여자 만나라가 아니라 기운이 섞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은 내 가족도 있지만 연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긴밀한 사이고. 그러다 보면 기운이 섞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룸메이트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내 룸메이트였는데, 동거인이네요. 그치, 동거인이니까 특수관계인이잖아. 나랑 룸메이트였으니까. 남녀는 가족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붙고요. 네, 그래서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굿하셨던 남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되게 멀쩡하시거든요. 근데 가위 같이 그런 걸 좀 겪고 계셨는데, 그분 굿하는데 갑자기 외국인 여자가 확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모랑 내가, 아니 왜 외국인 여자가 지나가냐, 지금 기억났어. 라연이가 이랬어. 혹시 최근에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났던 사람이 있냐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특정 나라에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외국인 여자애를 여러 번 만났던 거야. 근데 걔가 잠수를 탔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는 잊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갑자기 굿하다 말고 외국인 여자애 누구지? 이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은 안 돼. 왜냐면은 아예 연락할 그게 없대. 서로 지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연인처럼 한 5번 정도 만나다가 갑자기 여자가
잠수 타고 다 사라졌대요. 그 메신저 거기서 그냥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녀는 섞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도 10년이나 됐고 가족도 아닌데 왜 오지? 특수관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이 귀신이 붙을 때는 여기밖에 없고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붙는 거지. 진짜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네요.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제가 조만간 아주 대박인 분을 한번 게스트로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분이 어디까지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분은 전국에 안 다닌 점집이 없어요.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방송 나왔다 하면 일단 다 가세요. 방송 나왔던 점집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좀 이름 났다 하면은 다 가보셨어. 전부 다 가보셨던 분이라서 조만간 제가 한번 초대를 해서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정말 전 보고 온 얘기 진짜 재밌어요. 언니가 남편분이랑 둘이서 거의 한 100군데는 뭐야 더 갔을걸. 진짜 한 200군데 갔을걸요. 이분들은. 진짜 전국에 막 옛날에 막 어디 나왔다 뭐 한 20년 전부터 어디 나왔다 하면 그냥 계속 다니셨던 분이죠. 네, 제가 조만간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받기 전에 1년에 30번씩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제가 점을 보는 게 취미여가지고 찐으로 점집을 전국 방방곡곡 거의 다 가봤어요. 라윤이가 나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시외버스 타고 너 돌아다녔다며? 시외버스 타고 몇 시간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 보고 이랬었대. 심지어 저는 그 점집 친구들이 있어요. 메이트들이 있어요. 이 사연자분도 그렇고 저한테 오신 손님도 그렇고 자기한테 맞는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막 뭐 유명하다는 거 막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유명하다는 다 갔는데 다 못 봤다고 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허름한 데서 봤다고 했잖아. 이게 자기한테 잘 맞고 그게 잘 보여지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도 자기한테 잘 맞는 무당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점집을 거의 투어하시듯이 다니시는 겁니다. 다니세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집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비록 앞부분에 안 맞네, 잘 별로네 했던 분들도 분명 그분들도 또 다른 분들하고 다 잘 맞았을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갔던 허름한 거기도 또 여기는 별론데?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어제 구슬하셨던 분은 미쳤다 했지만 또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서는 나는 그거 궁금한 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화진선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무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저한테 일을 하셨던 분의 되게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오래 점집을 다니셨던 곳이 있었어. 근데 엄청 오래 다니셔서 한 20, 30년을 다니신 거예요. 한 곳을. 근데 너무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그 무당분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원래 아드님이 굿을 해주려고 했었대. 근데 이제 자기가 다니던 곳은 할머니다 보니까 새로운 무당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무당을 찾으러 다시 이걸 찾으러 돈을 쓰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야. 그래서 그냥 놓고 계셨던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 어머니가 굿할 때 오셨거든요. 아들 굿할 때. 아들이 저한테 점 봤었는데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왜 그러면 그동안 아드님이 하고 싶어 했는데 왜 이전에 안 했었어요? 왜 작년에 안 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한테 잘 맞는 무당을 찾으러 돌아다니기가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돼서 그럴 시간이 없었대. 근데 그분은 되게 돈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조차도 자기한테 맞는 무당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점집 막 몇 군데 찾아다녀가지고 안 맞네,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우리 막 어디 누가 정보로 왔다면 저 거기 정보 주세요, 정보 주세요, 정보 주세요 이러잖아요. 왜 여자들 피부과 막 정보 달라 하듯이 엄청 정보 달라 하잖아. 그것도 자기한테 잘 맞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자기랑 진짜 잘 맞는 곳이 있어.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보러 오셨다가 화진선녀한테 갔는데 화진선녀 또 너무 잘 맞다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또 우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화진선녀한테 왔다가도 또 저한테 더 잘 맞다는 분도 있고 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밖에서도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점 자체가 안 맞네? 보다는 자기랑 아직까지 잘 맞는 그래서 잘 맞는 무당 찾는 것도 진짜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찾기 힘들어요, 그만큼. 같은 거겠네요. 한 번에 찾기가 힘들지.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해줬을 때 생각보다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좋은 소스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방송국에 있을 때. 그 무당이, 그 걔네, 그 망하는 거 미리 예언했다더라.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뭐 누구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구 매니저가 막, 저희 형 보고 왔는데요. 대박이요, 그 집. 다 가봤어요. 근데 안 봤더라고, 나랑은. 뭐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자정이 넘어갔고요. 이제 거의 1시가 정말 다 되어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북적북적했던 굿당이 정말 많이 조용해졌고요. 이제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사장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조용한데 저희도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라윤이가 사실은 중간에 지금 벌에 쏘였습니다. 뜬금없이. 촬영하다가 정말 하더니 여기가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 벌에 쏘이고 우리 상은 씨는 아마 편집될 테지만 갑자기 얘기하던 중간에 감성적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여갖고 맞습니다. 저희가 커트를 시켰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 라윤이가 오색을 아주 살벌하게 찢어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삼겹살 먹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내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사연으로 준비한 거 아닌데 내가 이 사연 보면서 아까 댓글이 17개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2일인데 이제 21일에서 22일 지나가는데 제가 5월 15일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인지 5월 16일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방금 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방금 꿈에 내가 이 PD랑 라윤인지 아무튼 남녀 한 3-4이서 옛날 어릴 때처럼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되게 재밌게. 근데 딱 이 상은 씨 요정도 거리에 옆에 앉은 친구랑 야 그래 그랬잖아 어쩌고저쩌고 내가 진짜 부산 사투리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 그랬잖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내가 갑자기 그냥 눈을 떠서 꿈에서 깬 거야. 그래서 원래 새벽에 잘 깨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야겠다고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딱 걸어가는 순간 잠깐만 방금 무슨 꿈 꿨지? 그리고 방금 옆에 있던 남자가 누구지? 하는 순간 걔 죽은 애잖아.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방금까지 나랑 대화했던 이 친구가 사실은 내 죽은 친구였던 거야. 그것도 2년 반 됐나 걔가 죽은 지 2년 정도 조금 넘은.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되게 친했었어요. 어릴 때는.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인형 사주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중학생 때도 그 친구가 약간 중학생 때 일진 쪽으로 가면서 조금은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친했었어. 중학생 때도 장난을 친다든지 그렇게 되게 잘 지냈어.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 이제 멀어지면서 저는 여고로 가고 하면서 완전히 멀어졌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20살 때도 몇 번 보고 21살 때도 몇 번 보고 22살 때도 봤던 것 같아. 근데 둘이 단독으로 본 적은 없어. 항상 친구들 4-5명이서 여럿이서 보거나 같이 밥 먹거나 이랬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친구가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아껴주긴 했었어요. 뭐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서 그래도 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한다든지 그래도 좀 친구들 만나러 부산에 좀 와라라든지 이런 연락을 주고받고 그것도 한 25살 넘게까지 했을 거야. 근데 죽기 한 2-3년 전에 연락을 하긴 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라긴 했었어. 놀라긴 했었는데 꿈에서 일어났을 때 그 친구였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꿈에 처음 나왔던 꿈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놀랬던 거야. 왜냐면은 죽고 나서 꿈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꿈에 나왔고 어릴 때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꿈을 꿨으니까 그것 너무 화기애애하게.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좀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할 거고 당연히 그냥 내가 그리워하나 보다 조금은 마음속에. 그리고 기절했어. 다시 잤어.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도 그 친구를 알아요. 또 그 정도로 친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아, 나 어제 꿈에 걔가 나왔다. 그래서 걔가 나왔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고 그랬다고 했더니 엄마가 아, 그냥 네가 좀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아, 그런가? 또 엄마가 근데 너네가 옛날에나 친했지 요즘에는 그렇게 안 친했지 않냐 완전 성인 되고 나서는 엄마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건 아니다. 걔가 항상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부산에 언제 오냐고 자주 물어봤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걔는 항상 나한테 연락하기가 조금은 어려워해서 항상 내 생일 때만 하는 순간 소리수가 팍 돋는 거야. 걔는 항상 내 생일 때만 연락을 했었거든. 이해돼? 걔는 항상 내 생일 때만 유민지 생일 축하한다. 부산 언제 오는데? 언제 올 계획인데? 안 볼 끼가? 항상 생일 때만 걔는 생일 축하한다면서 연락을 항상 나한테 했었거든. 그리고 생일 때 꼼꼼히 생일 때 개꿈을 꿨던 거야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려고. 모르지. 근데 엄마랑 얘기하는 순간 엄마도 너네가 그렇게 친했냐. 그냥 꿈에 나온 거 있잖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아, 걔는 원래 나한테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도 했는데 내 눈치 보느라 연락도 잘 못하고 나한테 항상 내 생일 때만 연락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가면서 내가 생일이 꿈이잖아. 그래서 진짜 놀랬어 나.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 근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인간인지라 뭔가 무서웠던 기억, 뭔가 약간 좀 신기하고 조금 인상적이다 보니까 엄마랑 이런 대화하고 나서 그날 꿈을 꾼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 전혀 아예 아무런 얘기가 아무런 꿈에 나온 적도 없어. 그리고 내가 심지어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이걸 까먹고 있었어. 얘를 아예. 그러다가 제가 이 사연 보다가 댓글에 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걸 봤는데 나도 그 친구의 인스타에 들어갔고 그 댓글을 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연을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하는 순간 걔가 생각이 났고 하는 순간 일주일 전에 그 생각이 났던 거야. 다. 근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음날 진짜 제가 엄마랑 얘기하다가 내가 이랬었거든. 와. 저한테는 무섭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또 잘 갔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마냥 무섭게만 다가오진 않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 사연 보다 보니까 제 경험담이 생각이 나가지고